30일의 후에 다시 만난 사랑과 고백. 30대 남성 준호는 연인 수아와 30일 전 헤어졌다. 이유는 사소한 다툼에서 시작된 오해와 준호의 자존심 때문이었다. 서로 사랑했지만 서로의 마음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했고 결국 말없이 거리를 두게 된 것이었다. 처음에는 마음을 정리했다고 믿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웃음, 말투, 함께한 소소한 일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준호는 지난 30일 동안 후회와 미안함으로 마음이 무거웠다. 왜 그때 솔직하게 마음을 말하지 못했을까? 왜 나만의 자존심을 고집했을까? 그는 그리움과 동시에 자신에게 화를 내며 수아를 향한 진심을 깨달았다. 용기를 내어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다. 수아야, 지난날의 오해와 내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멀어진 게 너무 후회돼. 그때 말하지 못했던 마음, 난 여전히 널 사랑하고 있어. 다시 나와 함께 해줄 수 있을까? 수아는 잠시 눈을 감고 준호의 진심을 느꼈고 조용히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그날 지난 30일의 후회와 그리움이 오히려 두 사람의 사랑을 더 깊게 만들었다. 준호와 수아는 서로의 손을 잡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사랑을 시작했다. 작은 웃음과 따뜻한 손길 속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진심을 다시 확인하며 앞으로의 시간을 함께 걷기 시작했다. 가을밤의 이야기. 가을밤, 부드러운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드는 거실에서 노부부가 마주 앉았다. 창밖에는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고 서늘한 공기가 스며왔지만 실내의 따뜻한 조명과 차 한 잔 덕분에 온기가 가득했다. 아내는 남편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손을 맞잡았다. 오래된 손길이었지만 서로에게 전해지는 온기는 여전히 깊었다. 오늘도 하루가 이렇게 지나가네. 남편이 조용히 말했다. 아내는 미소 지으며 그래도 이렇게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라고 답했다. 젊은 시절 힘들었던 날, 서로를 위해 버텨야 했던 순간들, 자녀들과 함께 웃고 울었던 기억이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떠올랐다.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지난날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처음 만났던 순간, 결혼식 날의 설렘, 함께한 여행, 서로를 위해 남몰래 한 작은 배려까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통하는 시간이었다. 남편이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내가 있어 참 다행이야 라고 속삭였을 때 아내는 눈가가 촉촉해졌다. 가을의 차가운 공기와 창밖으로 흩날리는 낙엽 속에서도 노부부는 서로의 존재만으로 충분히 따뜻함을 느꼈다. 바람소리나 세월의 흔적도 그들의 마음을 막을 수 없었다. 오랜 세월 쌓인 사랑과 그리움이 말없이 전해지는 순간 이 평범한 가을밤이 가장 특별하고 진한 감동으로 남았다. 나를 찾아가는 길. 40대 남성 민석은 매일 아침 아이들의 도시락을 챙기고 아내와 함께 출근 준비를 하며 바쁜 하루를 시작했다. 회사에서는 끝없는 업무와 보고서, 회의가 이어졌지만 그는 늘 가족을 먼저 생각하며 달려왔다. 그러나 어느 날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은 순간 문득 자신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이 밀려왔다. 가족을 위해 달려왔지만 정작 민석이라는 자신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민석은 작은 배낭을 메고 근처 공원으로 나갔다. 어릴 적 즐겨 걷던 산책로, 혼자 시간을 보내던 골목길, 오랜 친구와의 추억이 깃든 장소를 천천히 거닐며 잊고 있던 자신을 떠올렸다. 좋아하던 책과 음악, 여행에 대한 설렘이 마음속에서 되살아났다. 바람에 스치는 나무 냄새와 가로등, 불빛 속에서 그는 자신이 잊고 있던 작은 기쁨들을 하나씩 발견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민석은 깨달았다.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찾고 사랑하는 시간을 갖는 것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그는 가족과 함께하면서도 민석 자신을 잃지 않고 살아갈 힘을 얻었다. 그 길 위에서 민석은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나는 나를 잊지 않을 거야. 홀로 걷는 작은 여정이었지만 그 속에서 그는 진정한 자신을 되찾고 가족과 함께하는 삶의 의미를 다시 느낄 수 있었다. 오늘도 민석은 자신과 가족 두 가지를 함께 품고 나아가는 길을 걷는다. 노부부와 손주의 송편 만들기. 추석이 다가오자 노부부는 손주를 집으로 초대했다. 거실에는 작은 탁자가 놓이고 그 위에는 송편 재료가 가지런히 준비되어 있었다. 손주는 설레는 마음으로 탁자 앞에 앉았고 할머니는 부드러운 미소로 반죽을 손에 묻히며 설명했다.
자, 이렇게 반죽을 조금 떼어서 속을 넣고 동그랗게 만들어 보자꾸나. 손주는 처음에는 서툴렀다. 반죽이 손에 붙고 속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할아버지는 옆에서 조심스레 손을 잡아주며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 할아버지가 도와줄게. 라고 격려했다. 손주는 할아버지의 손길에 용기를 얻고 점점 자신감을 찾아갔다. 할머니는 흐트러진 반죽을 부드럽게 다듬어주며 웃음을 터뜨리는 손주의 모습에 덩달아 미소 지었다. 두 사람은 함께 송편을 빚으면서 옛날 이야기를 꺼냈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어린 시절 추석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할머니는 결혼 초에 함께 만든 송편 이야기를 손주에게 전했다. 손주는 이야기에 웃음을 터뜨리며 송편을 만들 때마다 옛날의 따뜻함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시간이 지나며 탁자 위에는 알록달록하고 예쁜 송편들이 차곡차곡 놓였다. 손주는 뿌듯하게 완성된 송편을 바라보며 나도 할 수 있구나. 라고 외쳤다. 노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작은 손주의 성취와 즐거움 속에서 그간의 피로와 걱정은 모두 사라지고 마음속 깊이 행복과 감사가 스며들었다. 그날 저녁 노부부와 손주는 함께 만든 송편을 놓고 가족 사진을 찍었다. 평범한 하루였지만 함께하는 시간과 손주와의 교감 속에서 느낀 사랑과 따뜻함은 오래도록 마음속에 남았다. 손주와 함께 만든 송편 한 조각,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웃음과 격려는 노부부에게 이번 추석 최고의 선물이 되었다. 노인의 후회, 부부의 화해. 중년 부부 태연과 수지는 사소한 다툼으로 하루 종일 서로 말을 아꼈다. 몇 달간 쌓인 오해와 피로가 작은 일에도 폭발한 것이었다. 저녁이 되어도 침묵이 이어지자 수지는 무겁게 한숨을 내쉬며 집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다. 태연은 그녀를 따라왔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벤치 옆에 서 있었다. 그때 벤치 반대편에 홀로 앉아 계신 노인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건넸다. 젊었을 때 나도 아내와 많이 다퉜지. 하지만 그녀는 몇 년 전 세상을 떠났어. 남은 내 삶에서 가장 큰 후회는 다투던 날들을 아껴두지 못한 거였지. 태연과 수지는 처음엔 놀랐지만 노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서로의 다툼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오래된 기억 속 처음 만난 순간, 서로에게 고마웠던 일들, 함께 웃었던 소소한 순간들이 떠올랐다. 노인의 진심 어린 후회는 부부에게 서로를 다시 소중히 여길 기회를 주었다. 집으로 돌아온 태연과 수지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 태연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 수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그의 손을 잡았다. 우리 서로 조금 더 이해하고 살아가자. 태연도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날 밤 중년 부부는 다툼 대신 서로의 존재와 사랑을 다시 확인하며 평화로운 잠자리에 들었다. 사별한 노인의 이야기가 서로를 다시 잇는 다리이자 오래된 사랑을 새롭게 느끼게 해준 순간이었다. 따뜻한 차와 대화. 늦은 오후 작은 거실에 은은한 햇살이 스며들었다. 손주가 할아버지 집을 방문했고 두 사람은 테이블 앞에 마주 앉았다. 할아버지는 주름진 손으로 따뜻한 차를 내밀며 손주에게 미소 지었다. 자, 차 한 잔 마시자꾸나. 손주는 조금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다. 차를 한 모금씩 마시며 두 사람은 일상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손주는 학교에서 있었던 작은 사건들, 친구와의 즐거운 일들을 이야기했고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들어주었다. 때때로 잔잔한 웃음을 터뜨리며 손주가 전하는 이야기 속의 감정을 함께 느꼈다. 이윽고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자신이 어릴 때 겪었던 어려움, 첫 번째 직장에서의 실수, 아내와 함께한 소중한 추억들을 하나하나 손주에게 풀어놓았다. 이야기를 들으며 손주는 눈빛이 반짝였다. 힘든 순간에도 웃음을 잃지 않았던 할아버지의 삶의 지혜와 따뜻한 마음이 그대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시간을 보냈다. 말하지 않아도 그 따뜻한 공기와 차, 향,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속에서 깊은 사랑과 연결감을 느낄 수 있었다. 손주는 할아버지의 손을 가볍게 잡으며 할아버지, 오늘 이야기 정말 재미있어요. 라고 말했다. 할아버지는 부드럽게 웃으며 그래, 내가 이렇게 내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맙구나. 라고 속삭였다. 차 한 잔과 소소한 대화 속에서 평범하지만 가장 소중한 순간이 만들어졌다. 작은 거실, 따뜻한 차, 그리고 진심 어린 대화가 두 사람의 마음을 깊게 이어주었다.
그 하루가 할아버지와 손주에게 남긴 감동과 사랑은 오래도록 마음속에 남았다. 말없이 건넨 손편지. 준호는 긴장된 마음으로 여자친구 수아의 집을 처음 찾았다. 거실에 들어서자 부모님은 차분하지만 경계 어린 눈빛으로 그를 맞이했다. 식탁 위에는 다과와 차가 놓여 있었고 준호는 손에 땀이 날 정도로 긴장했다. 대화가 어색하게 이어지자 수아는 몰래 준호에게 작은 손편지를 건넸다. 편지에는 준호가 부모님을 존경하며 딸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부모님께 건넸다. 아버지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뜨고 어머니는 손을 살짝 앞으로 내밀며 호기심 어린 표정을 지었다. 준호의 눈은 진지하게 부모님을 바라보며 마음을 전했고 부모님은 편지를 조심스레 펼쳐 읽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지고 아버지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다. 긴장감으로 가득했던 공기가 서서히 부드럽게 변했고 준호는 안도하며 부모님 반응을 기다렸다. 편지를 통해 전달된 진심은 모든 경계를 허물었다. 이후 식탁에 둘러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 부모님은 준호를 편하게 대했고 수아의 미소는 행복으로 가득 찼다. 첫 만남의 어색함은 말없이 건넨 한 장의 손편지로 감동과 화목으로 바뀌었다. 작은 정성이 큰 마음의 문을 열어 모두의 마음속에 따뜻한 울림을 남겼다. 바닷가 일출 새로운 다짐. 중년의 남성 준호는 오랜만에 홀로 여행을 떠났다. 바쁜 일상과 회사, 가족에 대한 책임 속에서 정작 자신을 돌아볼 시간은 없었다. 새벽 바닷가에 도착한 그는 아직 고요한 해변을 홀로 걸으며 파도 소리와 바람 속에서 마음을 가라앉혔다. 어둠 속에서 조금씩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수평선 위로 붉은 태양이 떠오르자 준호는 숨을 멈췄다. 어린 시절 소망했던 자유와 설렘, 첫 여행의 기억이 겹쳐오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잊고 있던 감정이 깨어났다.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고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앞으로는 소중한 순간을 놓치지 말자. 가족과 친구, 그리고 나 자신에게 더 충실하자. 바닷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리고 파도 소리가 마음을 씻어내는 듯했다. 준호는 백사장 위에 발자국을 남기며 천천히 걸었다. 혼자 떠난 여행이었지만 그 속에서 자신을 되찾고 삶의 활력을 다시 느끼는 순간이었다. 태양이 완전히 떠오르자 마음속 무거움과 걱정은 모두 사라지고 새로운 다짐과 설렘만 남았다. 삶의 의미는 결국 스스로의 마음과 선택 속에 있으며 때로는 혼자가 되어 세상과 자신을 마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부모님의 추억 이야기. 중년의 형제자매가 모인 가족 모임.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가족들은 식탁에 둘러앉아 담소를 나누었다. 이야기가 자연스레 부모님의 젊은 시절로 흘렀다. 아버지가 처음 어머니를 만났던 날, 어머니가 장을 보러 가다가 우연히 만나 첫눈에 반했다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어머니는 젊은 시절 시골에서 살던 추억을 꺼냈다. 소박한 마을과 동네 친구들과 뛰놀던 이야기, 첫사랑과 설레던 순간까지 세세하게 떠올리며 말하는 모습에 자녀들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직접 담근 김치를 처음 맛보고 반했던 순간,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데이트하던 기억들을 이야기했다. 중년의 형제자매는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린 시절 자신들의 추억과 연결지었다. 부모님의 사랑과 노력, 가족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새삼 느껴졌다. 조용히 듣던 손주는 고개를 갸웃하며 할아버지, 할머니 정말 멋지네요 라고 말했고 모두가 함께 웃었다. 모임 내내 부모님의 추억 이야기는 가족을 한층 더 끈끈하게 이어주었다. 세월이 흘러 각자의 바쁜 삶 속에서 자주 표현하지 못했던 감사와 사랑을 마음속으로 다시 느끼는 순간이었다. 식탁을 둘러싼 가족들은 부모님의 이야기 속에서 웃고 울며 세대를 넘어 전해지는 따뜻한 사랑을 몸소 느꼈다. 새로운 길 하나의 가족. 정우는 40을 넘도록 혼자 살아왔다. 젊은 시절부터 일에 몰두하느라 결혼의 기회를 놓쳤지만 나이가 들수록 혼자의 삶이 점점 더 무겁게 다가왔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지인의 소개로 미경을 만났다. 미경은 한 차례 결혼의 아픔을 겪은 중년 여성으로 상처가 있었지만 따뜻한 눈빛을 간직한 사람이었다. 두 사람은 금세 가까워졌고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며 새로운 미래를 꿈꾸게 되었다. 하지만 정우의 가족, 특히 어머니와 형제들은 달갑지 않게 여겼다.
왜 하필 재혼 여성이냐? 초혼인 내가 좀 더 괜찮은 조건의 사람을 만날 수 있지 않겠니? 라는 말에 정우의 가슴은 무너졌다. 그는 단호히 대답했다. 조건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해요. 저는 미경 씨와 함께 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다. 그 무거운 공기를 바꾼 건 미경의 진심이었다. 그녀는 정우의 가족을 찾아가 차분히 말했다. 저는 과거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만큼 삶을 진지하게 대하고 정우 씨를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제 욕심이 아니라 정우 씨를 웃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흔들림 없는 목소리에 가족들은 차츰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결혼식 날 정우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신부의 손을 꼭 잡았다. 아들을 잘 부탁하네. 정우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미소로 미경을 바라보았다. 초혼과 재혼이라는 차이를 넘어선 두 사람의 결합은 진심 앞에서는 어떤 벽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감동의 순간이었다. 신혼부부와 시어머니의 추석 음식. 신혼 2년 차인 민수와 지연은 결혼 후 처음 맞는 추석을 준비하며 긴장과 설렘이 교차했다. 아내 지연은 주방에서 손을 바쁘게 움직이며 전과 나물, 송편 준비에 몰두하고 있었고 남편 민수는 식재료를 정리하며 아내를 도왔다. 하지만 경험이 부족한 두 사람은 음식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만들기에는 벅찼다. 그때 부엌 문을 열고 시어머니가 들어오셨다. 두 사람 조금 도와줄까? 시어머니의 다정한 목소리에 두 사람은 긴장이 풀렸다. 시어머니는 먼저 지연에게 다가가 전 부치는 방법을 살짝 보여주며 기름은 너무 많이 두르지 말고 약간만 천천히 뒤집으면 돼. 처음에는 실수해도 괜찮아요. 맛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니까. 라고 조언했다. 민수는 시어머니가 옆에서 조심스레 재료를 손질하는 모습을 보며 그 작은 손길에 가족의 온기와 따뜻함을 느꼈다. 시어머니는 또 송편 반죽을 손에 묻히며 속은 이렇게 조금만 넣어도 충분히 맛있게 보여. 중요한 건 모양보다 정성이에요. 라며 격려했다. 지연은 시어머니의 한마디 한마디에서 마음의 부담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실수를 하기도 했지만 시어머니는 항상 미소로 바라보며 칭찬과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처음 해보는 거니까 서툴러도 괜찮아요. 함께하면 더 즐거워요. 그 말에 신혼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작은 팁 하나, 따뜻한 격려 한마디가 긴장과 불안을 모두 녹여주었다. 결국 부부는 시어머니의 도움과 팁 덕분에 첫 추석 음식 준비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상에 오르자 세 사람은 함께 만든 음식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단순한 요리 과정 속에서도 시어머니의 작은 손길과 말 한마디가 신혼부부에게 큰 감동과 감사로 남았다. 추석의 풍성한 음식보다 더 깊게 마음을 채워준 것은 바로 가족 간의 사랑과 따뜻한 마음이었다. 아내의 격려. 중년의 남성 현수는 직장과 가정의 무거운 책임감 속에서 하루하루가 벅차게 느껴졌다. 사무실에서는 성과 압박에 시달리고 집에 돌아오면 가족을 챙기고 집안일을 처리해야 했다. 어느 날도 현수는 퇴근 후 거실 소파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다. 머릿속은 복잡한 고민으로 가득했고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그때 아내 지연이 다가왔다. 그녀는 현수가 늘 힘들어하는 눈빛을 보고 있던 참이었다. 지연은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아 손을 잡았다. 현수야, 힘들지? 현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지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넌 정말 잘하고 있어. 모든 걸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돼. 난 항상 내 편이야. 라고 말했다. 그 한마디가 현수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아내의 진심과 믿음이 그간 쌓였던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잠시 내려놓게 했다. 그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고마워.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라고 속삭였다. 서로의 눈빛이 마주치며 긴장과 걱정이 조금씩 풀려나갔다. 지연은 잠시 후 차 한 잔을 가져와 테이블에 놓았다.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조심스레 이야기했다. 이야기를 나누며 웃기도 하고 때로는 고민을 털어놓으며 서로의 마음을 이해했다. 현수는 마음속 깊이 아내의 격려와 따뜻한 마음을 느끼며 다시금 내일을 향해 힘을 낼 용기를 얻었다.
그날 밤 현수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과 밤하늘의 별빛 속에서 삶의 무게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웠다. 아내의 격려가 만들어준 따뜻한 순간은 앞으로 살아갈 날들의 버팀목이 되어 그의 마음속 깊이 새겨졌다. 엄마의 따뜻한 손길. 어린 시절 나는 늘 엄마의 손길 속에서 안정을 느꼈다.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던 날에도 엄마는 나를 꼭 안아주며 괜찮아. 다 지나갈 거야라고 속삭였다. 엄마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는 내 마음 깊숙이 스며들어 불안을 잠재웠다. 어느 날 나는 중요한 시험에서 실패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흐르던 순간 엄마는 내 손을 잡고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실패해도 괜찮아.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라는 말과 함께 그녀의 손길은 내 마음속 두려움과 초조함을 하나하나 녹였다. 그날 저녁 엄마가 준비한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을 건네받으며 나는 비로소 눈물을 멈출 수 있었다. 세월이 흘러나는 어른이 되었지만 엄마의 손길은 여전히 마음속 깊이 남아있다. 병원에서 아픈 날 손을 꼭 잡아주던 그 온기, 밤늦게 잠들지 못할 때 곁에서 등을 토닥여주던 손길, 그 모든 순간이 나를 버틸 수 있게 만든 힘이었다. 엄마의 손은 단순한 피부의 접촉이 아니라 나를 지탱해주는 마음의 온도였다. 바쁘게 살아가는 지금도 나는 문득 지친 날이면 엄마의 손길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는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한다. 엄마가 그랬듯 나도 나 자신을 따뜻하게 보살펴야 한다. 그 기억 속 손길은 언제나 나에게 힘이 되고 삶 속 어려움 앞에서도 포근한 용기를 준다. 엄마의 칠순잔치. 오늘은 엄마의 칠순잔치가 열린 날이었다. 화려하게 장식된 홀, 가족과 친지들의 웃음소리, 은은한 조명이 가득한 공간 속에서 나는 손에 편지를 쥐고 있었다. 마음이 두근거려 펜이 살짝 떨렸지만 진심만큼은 확실했다. 엄마, 오늘 제 마음을 솔직하게 전하고 싶어요. 편지에는 내가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엄마가 보여주신 모든 사랑과 헌신이 담겨 있었다. 늦은 밤까지 나를 기다리며 숙제를 도와주던 순간, 넘어져 울 때 조용히 등을 토닥여주던 순간, 내가 고민하며 방황할 때도 묵묵히 믿고 지지해주신 모든 날들. 내가 힘든 선택을 했을 때 늘 곁에서 격려하고 응원해주신 기억까지 나는 한 줄 한 줄 마음을 담아 적었다. 엄마 덕분에 오늘의 제가 있습니다. 늘 저를 믿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때로는 혼자 고민하며 길을 헤맬 때도 있었지만 엄마가 보내주신 작은 배려와 따뜻한 응원이 제 삶을 버티게 해주었어요. 이제 제가 조금이나마 엄마께 보답하고 싶습니다. 엄마의 희생과 사랑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마음 깊이 감사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더 자주 엄마와 시간을 보내며 엄마가 행복하실 수 있도록 제 마음과 행동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순간을 엄마와 함께 나누고 싶어요. 지금처럼 늘 웃고 서로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날들이 계속되기를 바라요. 편지를 읽는 동안 엄마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나를 꼭 안아주었다. 주변 가족과 친지들도 그 진심 어린 순간을 함께 느끼며 잔치장은 따뜻함과 감동으로 가득 찼다. 칠순을 맞이한 엄마를 향한 나의 감사와 사랑이 이렇게 글과 눈빛으로 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 잔치의 가장 큰 선물이자 평생 잊지 못할 순간임을 깨달았다. 오늘 나는 엄마께 내 마음을 전했고 엄마는 그 사랑을 받아주었다. 서로의 마음이 완전히 통하는 깊고 진한 순간이었다. 여행지에서 기억. 중년의 여성, 지연은 혼자 떠난 여행지의 작은 마을을 걷고 있었다. 오랜만에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 마음에 떠난 여행이었지만 발걸음마다 어린 시절과 가족, 친구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좁은 골목을 지날 때면 어릴 적 부모님과 함께 길을 걸었던 기억이, 작은 카페에 들를 때면 대학 시절,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마셨던 커피 향이 떠올랐다. 지연은 바람에 흩날리는 낯선 마을의 꽃향기 속에서 그 시절의 소소한 웃음과 따뜻한 순간들을 하나하나 떠올렸다. 문득 부모님이 매번 여행지마다 사진을 찍어주던 장면이 떠오르며 감사와 그리움이 마음 깊이 밀려왔다. 또 친구들과 나누던 작은 약속, 함께한 여행의 웃음소리까지 떠올리자 가슴이 뭉클해졌다. 홀로 걷는 여행이었지만 지연은 결코 외롭지 않았다.
대신 과거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걷는 듯한 따뜻함이 느껴졌다. 휴대폰을 꺼내 가족과 친구들에게 짧은 메시지를 남기며 오래전 놓쳤던 감사와 사랑을 다시 확인했다. 여행의 고요한 풍경 속에서 지연은 깨달았다. 삶의 즐거움과 의미는 결국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나눈 순간과 마음속 기억 속에 있다는 것을. 해가 지는 골목길 끝에서 지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다음에는 꼭 함께 오자. 혼자 떠난 여행이었지만 그 속에서 가족과 친구의 소중함을 다시 느끼고 삶의 따뜻함과 활력을 되찾는 순간이었다. 옛 친구와의 전화. 지우는 최근 몇 달간 일과 가정 문제로 마음이 무겁기만 했다. 회사에서 맡은 프로젝트가 연속으로 난관에 부딪히고 집에서는 사소한 갈등이 쌓이면서 불안과 고민이 깊어졌다. 혼자서 해결하려 애썼지만 어느 순간 자신이 점점 지쳐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지훈의 전화기가 울렸다. 화면에는 오래전 대학 시절 친구 수혁의 이름이 떠 있었다. 오랜만에 연락에 잠시 망설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안도감이 스며들었다. 오랜만이네, 지훈아. 잘 지내? 수혁의 목소리는 예전 그대로 부드럽고 편안했다. 두 사람은 처음에는 근황을 묻고 답하며 가벼운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다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최근 겪은 고민과 불안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프로젝트의 압박, 가정에서 느낀 외로움, 미래에 대한 걱정까지. 수혁은 차분하게 듣고 간간히 격려와 이해의 말을 건넸다. 지훈아, 그거 충분히 힘든 일이었구나. 하지만 내가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너 혼자가 아니야. 전화기를 통해 흘러나오는 친구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지훈의 마음을 녹였다. 오랜 세월 쌓인 우정과 서로에 대한 신뢰가 한순간에 떠오르며 무겁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웃음과 눈물이 섞인 시간 속에서 지훈은 자신이 다시금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는 것을 느꼈다. 전화가 끝난 뒤에도 지훈은 한참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이 따뜻함과 희망이 자리 잡고 있음을 느꼈다. 오랜 친구의 목소리,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위로와 이해는 그 어떤 치료보다 큰 힘이 되었고, 그는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이 마음을 간직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했다. 오래된 약속. 어린 시절 사소한 다툼으로 몇 년간 소원해진 오빠와 여동생.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두 사람은 집을 정리하기 위해 오랜만에 함께 모였다. 거실 구석에서 먼지가 쌓인 상자를 열자 어린 시절 장난감과 함께 작은 쪽지가 나왔다. 쪽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다. 오빠, 우리 어제 싸웠는데 미안해. 나는 오빠랑 노는 거 좋아해. 앞으로는 꼭 같이 웃고 놀자. 나중에 커서도 우리 꼭 친구처럼 지내자. 약속해. 그 작은 종이에 담긴 진심은 오랜 시간 쌓인 서먹함과 오해를 단번에 녹였다. 여동생은 쪽지를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고 오빠는 잠시 말없이 손을 내밀어 여동생의 손을 잡았다. 처음엔 어색하게 서 있던 두 사람도 쪽지 속 약속과 어린 시절 추억이 떠오르자 자연스럽게 웃음을 되찾았다. 먼지가 쌓인 방 안에서 장난감을 함께 정리하며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누자 과거의 다툼과 서먹함은 서서히 녹았다. 손을 맞잡고 서로를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미안했다. 그때는 너무 어렸어. 나도 이제 다시 시작하자. 오랜 다툼과 서먹함을 넘어 어린 시절. 여동생의 진심이 담긴 쪽지가 잊고 있던 형제애를 되살린 순간이었다. 우정을 지킨 선택. 30대 직장인 민호와 성주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15년 넘게 함께 해온 단짝이었다. 성격은 달랐지만 서로의 빈자리를 메워주며 늘 곁을 지켰다. 어느 날 두 사람은 동호회 모임에서 지연을 알게 되었다. 따뜻한 미소와 진솔한 대화로 분위기를 밝히는 그녀에게 두 친구는 동시에 마음을 빼앗겼다. 민호는 처음에는 우연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연이 남긴 작은 메시지나 웃음 한 번에 마음이 흔들렸다. 그러나 곁에서 지연을 바라보는 성준의 눈빛이 더 간절하다는 걸 느끼는 순간 그는 복잡한 심정을 감추어야 했다. 어느 날 술자리에서 성준은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민호야, 나 지연이 많이 좋아. 진심으로 만나고 싶어. 그 순간 민호의 마음은 무너졌지만 그는 담담히 웃으며 그래.
넌 꼭 잘 될 거야. 내가 응원할게. 라고 말했다. 그날 이후 그는 자신의 감정을 속 깊이 묻어두고 친구를 응원하는 역할에 집중했다. 시간이 흘러 성준과 지연은 연인이 되었고 결국 결혼식장에서 서로의 서약을 나눴다. 하객석에 앉아 박수치던 민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는 누구보다 환하게 웃었다. 사랑을 잃었지만 평생을 함께한 우정을 지켜냈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민호의 희생은 말없이도 빛나는 우정의 증거가 되었다. 졸업식의 꽃다발. 대학 졸업식 날, 교정은 화사한 꽃과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졸업가운을 입고 모자를 쓴 지연은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얼굴로 가족을 찾았다. 순간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손에 큼지막한 꽃다발을 든 아빠였다. 평소 무뚝뚝하고 말수가 적었던 아빠는 익숙하지 않은 정장 차림에 어색한 넥타이를 메고 서 있었다. 지연아. 아빠가 큰 소리로 부르며 다가왔다. 꽃가게에서 흔히 파는 장미 대신 소박한 프리지아와 카네이션이 섞인 꽃다발이었다. 지연은 그 꽃이 더없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아빠는 꽃다발을 내밀며 짧게 말했다. 내가 해낸 거다. 아빠는 그저 지켜봤을 뿐이야.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지난 세월이 떠올랐다. 시험 기간마다 밤늦게까지 불을 켜놓고 기다려주던 모습, 힘들다 말하지 않아도 손에 따뜻한 간식을 쥐어주던 순간들,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묵묵히 야근하던 뒷모습까지. 사실 아빠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지연은 어렴풋이 알면서도 늘 표현이 서툰 탓에 직접 들어본 적은 없었다. 그런데 오늘 그 꽃다발 속에는 말로 다 하지 못한 아빠의 사랑과 자부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지연은 꽃다발을 꼭 안은 채 아빠의 품에 안겼다. 아빠, 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다 아빠 덕분이야. 아빠는 잠시 말없이 등을 두드리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앞으로도 내가 가는 길 항상 응원할 거야. 그날의 꽃다발은 시간이 흘러 시들었지만 아빠의 마음은 영원히 지연의 가슴 속에 살아 있었다. 커피 한 잔과 고백. 그날은 평범한 오후였다. 나는 친구와 함께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이 테이블 위에 놓였고 창밖으로는 잔잔한 빗방울이 흩날렸다. 우리는 서로의 일상을 이야기하며 웃고 떠들었지만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러다 친구가 잠시 말없이 내 눈을 바라보더니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사실 나 오래전부터 너를 좋아했어. 그 한마디에 내 심장은 갑자기 빠르게 뛰었다. 놀람과 기쁨이 동시에 몰려왔지만 눈치 못 채게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들이켰다. 친구는 손을 살짝 내밀며 부드럽게 내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커피 향과 함께 친구의 진심이 내 마음속 깊이 스며드는 듯 했다. 너와 함께 있으면 모든 게 즐거워. 그냥 웃고 떠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 그 말에 나는 숨을 고르며 미소 지었다. 그동안 친구와 쌓아온 소소한 순간들, 함께 걸었던 길, 웃고 울었던 시간들이 모두 떠올랐다. 단순한 일상 속에서 느꼈던 편안함이 사실은 친구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깨달았다. 커피잔을 살짝 들고 서로를 마주보며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오래도록 웃었다. 비가 창밖을 두드리는 소리, 따뜻한 커피향, 친구의 진심. 어린 눈빛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순간이었다. 그날 커피 한 잔과 친구의 고백은 내 마음속에 오래도록 따뜻한 기억으로 남았다. 헤어진 날. 연인과의 이별은 언제나 갑작스럽게 다가온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카페에서 서로의 마지막 말을 나눈 후 텅 빈 마음으로 거리를 걸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웃고 떠들며 분주히 지나가는데 나만 멈춘 듯 숨조차 가쁘게 느껴졌다. 결국 발길이 멈춘 곳은 낯선 거리의 벤치였다. 주저앉아 휴대폰을 쥔 채 한참을 울었다. 그때 문득 누군가가 옆에 와 앉는 기척이 느껴졌다. 눈을 들어보니 오랜 친구였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만 나의 어깨에 조심스레 팔을 얹어주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지자 그동안 애써 참아온 감정이 터져나와 더욱 크게 울고 말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눈물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친구는 긴 말 대신 작은 한숨과 함께 내 등을 천천히 토닥였다. 그 단순한 위로 속에서 나는 알게 되었다. 사랑은 끝날 수 있어도 진심 어린 우정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어쩌면 그날의 이별보다 더 오래,
더 깊게 내 곁에 남아줄 힘은 바로 친구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친구를 바라보며 웃었다. 너 있어서 다행이야. 그 짧은 한마디에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다.